지금 집값이 반등한다, 반등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죠. 그 논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반등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들이 진짠지 가짜인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늘상 봐왔던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 통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집의 시세를 측정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에 10억을 주고 산다고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의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KB부동산에서 이 집은 9억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은행은 9억을 기준으로 또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KB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리브온이라고 치시고요. 쭉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리브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브 부동산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메뉴라고 좌측에 보면 있어요. 막대기 3개. 메뉴를 누르시고 들어가게 되면은 KB 통계라고 있죠. 이 KB 통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KB 통계를 누르면 처음에 이제 월간 통계가 나오거든요. 월간 통계 말고 주간 통계가 있어요. 이쪽 맨 좌측이죠. 월간 통계 아니고 주간 통계를 누르면은 아래쪽에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자료가 나온 거죠. 이번 주 자료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자료면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자료죠. 그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대비 이번 주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저번 주에는 전국의 집값이 0.4% 하락을 했죠. 이번 주에는 전국의 집값이 0.41%, 지금 보게 되니까 0.4%에서 0.41%로 하락폭이 조금 더 증가됐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집값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뉴스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서울을 보게 되니까 0.39%, 전주에는 0.51%였어요. 서울은 0.51% 하락에서 0.39% 하락으로 하락률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집값 반등이다,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한번 볼게요. 6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0.4%에서 0.45%로 하락률이 더 증가가 됐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0.27%에서 0.29%로 하락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대구는 0.35%에서 0.53%로 하락률이 이제 거의 2배가 넘게 또 증가가 됐죠. 인천 같은 경우는 0.69%에서 0.75%로 하락률이 또 늘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0.27%에서 0.31%로 하락률이 증가가 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0.4%에서 0.42%로 대전도 하락률이 늘었죠. 울산은 하락률이 조금 줄긴 했어요. 0.4%에서 0.24%로 하락률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률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울산이 반등한 건 아니고요. 하락하는 폭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니까 0.55%에서 0.54%, 거의 비슷하죠. 전주랑 비슷하게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쭉 보게 되니까 우리가 느낀 점이 있죠. 지금 전국의 하락률은 계속 더 낮아지고 있고요. 전국의 하락률은 떨어지고 있고, 서울의 하락률이 예전에 이만큼이었다면은 하락률이 요만큼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급매가 소진되고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좀 나오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봐도 굉장히 지금 파랗죠. 이 파랗다는 말은 하락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와 매매 거래 지수입니다. 일단은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볼게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19.8이에요. 근데 전에는 17, 18, 19.8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지금 매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몇이라 그랬죠? 기준이 100입니다. 원래 100보다 많으면은 매수자가 많다, 100보다 낮으면은 매도자가 많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수치가 17에서 19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직 한참 기준점에는 못 미친 수치죠. 근데 수치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매매 거래 동향, 거래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예전에는 이제 거래가 2, 4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7. 거래가 좀 늘었네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좀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준이 100이라 그랬죠. 100보다 많으면 거래가 활발하고 100보다 적으면 거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지금 4에서 7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과연 이걸 이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표로 가지고 왔어요.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기준점인 0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상승이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여름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전국과 서울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전국은 이제 옅은 색, 서울은 진한 색,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서울이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떨어지는 양에 비해서 전국은 이렇게 됐는데 서울은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전국이 하락하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 구간이 반등을 했으니까 지금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도 반등이고 여기도 반등이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기준은 여기서 이런 반등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반등이고 우리가 잘 샀다면은 정말 밑바닥에서 산 거죠. 신발의 발바닥에서 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맞추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프가 조금 올라와서 이제 0 기준이죠. 0을 넘어서 플러스로 한 3개월 정도는 가야지 좀 우리가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0.5%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3%다, 지금 반등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좀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플러스 또 뭐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좀 연속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플러스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꽤 있나 보네, 그 전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뉴스에서 나온 금매가 사라졌다, 이 말은 금매, 정말 싼 집은 언제든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매를 기준으로 좀 판단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선택이고요. 전국적인 분위기,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금매는 좀 팔릴 수 있어요. 제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금매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죠. 전국적으로 집값이 좀 바닥을 다지고 약간 플러스에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뭐 연속적으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뭐 길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플러스에서 거래가 됐다는 뜻은 전 가격보다 어떻게든 더 주고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조금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를 볼 게 아니라 마이너스권을 좀 벗어나서 위쪽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좀 나올 때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보시고, 재판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